자, 여당의 지금 혁신위가 거의 막장으로 와버렸습니다. 출범 40일 만에 막장으로 갔는데, 혁신위는 지도부 중진 친윤 의원의 불출마, 험지 출마, 공관위원장에 인요한 혁신위원장 임명 등 답변을 오늘까지 달라고 최후 통첩했지만 정작 이 최후 통첩에 신경 쓰는 당 지도부는 없어요. 혁신위도 다시 모을 일이 없다고 다음 회의 날짜를 잡지 않았고, 결국은 이 혁신위는 희생통합 다양성을 목표로 출발했지만은 얻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적당히 여건이 상황이 안 좋은 속에서 혁신위로 뉴스를 갖다가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이준석이가 여권을 공격하는 모습을 혁신위가 희석시키는 이런 역할을 수행했냐, 아니면 윤 정권에 대한 여러 비판을 혁신위가 당분간 시간을 끌면서 욕바지를 대신했나 정도의 용도 아니냐. 그래서 민주당의 전번에 그 김은경 혁신위를 가지고 비난이 굉장히 심했지요. 이재명 때 만들은. 그런데 결국은 윤석열의 혁신위도 책임 회피용이다. 자, 이재명의 첫 혁신위원장은 과거 은행 때문에 내정 단계에서 낙마했고, 두 번째 혁신위원장은 하는 짓마다 분란을 일으켰고, 자, 인요한은 처음엔 좀 잘 나가는가 했지만 결국은 무너졌고, 그리고 혁신위를, 이 인요한의 혁신위를 도대체 누가 임명한 것이냐. 윤석열이 임명했다면 청와대가 인요한이 SOS를 쳤을 때 결국은 모른 척했고, 김기현이가 임명했다면 혁신위를 이 모양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김기현이가 혁신위의 원래 의도가 뭐였든 간에 지명직 최고위원회 영남 의원을 앉혀 비대위 가능성까지 다 차단해버렸고, 혁신위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제원 등에 의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조롱까지 당해버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에서 충격을 벗어나려고 혁신위를 만들고, 이준석이가 공격하는 부분을 희석시키려고 만들어서 당시 지지율이 내려가는 이런 국면에서 이제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서 민주당도 지리멸렬해졌으니까, 처음에 혁신위가 출범할 때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여건이 급속히 지지가 무너질까 우려해서 만들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시간을 좀 경과하는 사이에 이재명이 리스크가 강화되고, 최근에는 김영웅 유죄 선고까지 놓으면서 민주당도 여러 여론조사 내용에 보면 회복될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굳이 이제 혁신위를 안 해도 되겠다, 이쯤에서 문을 닫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여권 핵심의 생각이 좀 바뀐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혁신위를 실제로 용산에 윤석열이 만들으라고 해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 혁신위가 이렇게 슬그머니 그냥 유야무야 사라진다라는 게 굉장히 웃긴다는 거예요. 최근에 민주당 내부에서 내전이 격화되고 있지요. 이낙연이 창당 가능성에 김부겸, 정세균 등이 등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요. 여러 가지로 이재명도 흔들리고 민주당의 지지율도 답보 상태 이러다 보니까 적당히 그냥 혁신위가 시간 끌고 이슈를 좀 잡아먹었고 이제 필요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어쨌든 혁신위는 출범할 때부터 시한부였고 적당히 뛰다가 사라져야 되는데, 처음에 주문된 역할 외에 좀 튀려고 하다가 이제 용도 폐기되는 것 아닌가, 자, 그렇게 보여져요.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정치권에서 가장 위험한 변수가 윤이 투표날까지 엑스포 대패를 어떻게 몰랐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도 보면 이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동시에 칼럼에서 의문을 제기했어요. 자, 객관적으로 보면
분명히 될 수 없는 일을 대통령실은 이 문제를 될 거라고 보고 전날까지 윤이 직접 각국 정상에게 전화로 유치를 호소했고, 자, 그래서 이게 안 되고 난 이후 11월 29일 새벽에 윤이 화가 많이 나 있었고, 곧바로 그날 정오에 대국민 사과가 담긴 담화문에서 제 부덕의 소치 예측이 많이 빗나갔다라고 말을 하게 됐는데, 자, 문제는 윤이 어떻게 이렇게 까마득히 몰랐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국정원이 내부 쌈박질한다고 정보가 떨어졌다 하지만은 더 근본적인 문제는 국정원이나 외교부의 실무부처에서 많이 열세다라는 판단이 있었는데도 이런 보도가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 9월 달부터 이미 대패를 할 것이다. 근소한 열세가 아니라 수십 표의 차이가 나서 대패의 수준이다. 엑스포 유치가 어렵다고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 제외 공간에서 여러 분석이 외교부 본부로 보고됐고, 정부 내의 엑스포 담당자들은 유치 실패가 예상되는 자리에 대해 굉장히 부담이 컸다는 거예요.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유치가 어렵다는 기류에 동의를 하는 분위기도 있었는데, 이런 비관적인 판세가 위로 올라갈수록 사라지면서 윤에게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잼버리 때도 이 총체적 부실이 처음에는 대통령실에 보고되지 않았고 뒤늦게서 보고됐지요. 자, 오늘 중앙일보에 보면 대통령실이 엑스포 유치한다고 윤석열이 60여 개 국가 연쇄회담을 벌인 것은 100년간 외교사에 없을 일이라고 지켜세우고, 그런데 그날 이 발표 직전까지 가슴을 두근거리고 있다라는 쇼를 한 것도 이것도 웃기는 이야기고, 이번에 그 역대급 불수능 어려운 수능이 나왔는데, 자, 그래서 킬러 컨텐츠가 사라졌다고 말하지만은 결국은 지금 킬러 컨텐츠로 조사받던 학원이나 강사들이 세무조사 받고 해서 아무도 킬러 컨텐츠를 킬러 컨텐츠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번에 불수능이라는 것은 또 다른 킬러 컨텐츠라는 이름을 갖지 못한 킬러 컨텐츠가 등장한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실 인사들이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은 최고의 정보를 받아보니까 다 안다. 그래서 듣기보다 말을 많이 한다. 이러는데 강서구청장 선거를 17.15% 질지도 몰랐고 킬러 문항이 사라졌는데 올해 불수능을 보고 학원가에 재수생 문의가 쏟아지고 학원가에서 왜 환호하고 있는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을 대통령실만 모르는 거 아니냐. 윤은 일하기 편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일하기 편하다고 한 사람에게 그러면 그런 대통령한테 충원이나 고언을 한 적이 있냐니까 그런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왜 몰랐을까? 지금 민주당이 다음 달 쌍특검을 내고 12월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대요. 자, 결국 김건희 특검이 지금 제출되는 타이밍과 김건희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논란이 터진 것도 비슷한 타이밍이에요. 자, 법원이 지금 이재명 대선 경선 자금 각출로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 대장동에서 받은 돈이 이재명 경선 자금으로 들어갈 거다. 각출로 충당했다는 걸 증명할 자료도 없고, 그리고 사업 결정권자가 이재명이라는 검찰 주장을 수용한 거 아니냐. 그래서 김용이 대선 경선 자금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했고 자발적으로 이 각출해서 지출했다라는 그런 자료도 없다라는 부분에서 선고 5년이 나왔어요. 정치권을 보면 이재명이가 점점 이 사법 리스크에 얽매이는 부분이 있는데 윤 정권이 저렇게 모든 것을 모르고 넘어가는 큰 실수를 하고 있고, 심지어 혁신위조차도 무엇 때문에 만들었는지 지금 방향이 헷갈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도 둘이가 비슷하게 굴러가고 있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한국 정치의 후진성이 최대치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참 어지간합니다, 둘 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봐 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봐 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봐 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봐 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봐봐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뿐